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메디컬 그룹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닥터 차민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듣긴 듣고 있지만 정확한 지식을 알고 싶다 그런 바람이 많았고, 특별히 저희 서울 메디컬 그룹이 지금 미주에 있는 한인들에게 크게 봉사하고 있는 저희 메디컬 그룹으로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저희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TV와 같이 이 자리를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체를 알면 우리가 손자병법이 말한 대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또는 백전불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언가 정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뭐 다른 질문보다도 이제 저희는 오늘 뭐 의학적인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제가 USA 투데이를 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터 부활절을 뭐 날짜로 잡아서 지금 이제 소셜 디스턴싱 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풀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서 USA 투데이 일면에 지금 막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아, 이거 너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제가 중간에 이 얘기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해야 되는데 이제 본론에 말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또 이게 건너뛰었는데 방금 들어와서. 그래도, 네. 그럼 답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네. 다시 서론을 가겠습니다. 네. 질문 네. 들어왔으니까 네. 굉장히 빠릅니다. 그거는 저 성급한 판단으로 전 제 개인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방역 학자들이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제 뭐 CNN이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거의 대답을 했는데 아하, 네. 네. 대부분이 다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음. 빠르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도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렇죠. 이것도 방역해야 되고 중간에 머리 아프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머리를 써야 할 것인가. 머리 네. 아픈데 그쪽은 이제 경제 쪽으로 치중해 생각한 거고, 또 저는 의사고 롱텀하게 봐서는 이쪽이 훨씬 경제를 살린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이어서 이제 네, 한번 네. 먼저 여쭤봤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차민영 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한번 네, 같이 들어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지금 현재 네. 지금 금방 찾은 건데요. 네. 자, USA에서 지금 현재 걸린 토탈 케이스는 5만 명입니다. 49,665. 그러니까 5만 명이고 5만 하루 명. 만에 생긴 것이 5,937명. 하루 만에 6천 명씩 생깁니다. 하루에. 확진자가요. 네, 확진자가 토탈 622명이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 3위입니다. 중국, 이태리, 중국이 8만 명, 이태리 7만 명, 미국이 5만 명. 5만 명. 네, 네, 네. 스페인이 4만 명.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하루에 그냥 7, 8천 명씩 생기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수일 내에 이태리를 따라잡고 2위가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따라잡고 1위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참, 아니, 많은 전문가들이 두려운-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첫째, 네. 이건 뭐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거의 똑같은데 99%. 네. 미국은 검사를 다른 나라처럼 해주지 않습니다. 키트가 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요새 많이 늘어서 지금 막 올라간 거지, 이게 갑자기 확 증가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늘 지난번에 있었군요. 방송 말했지만 네. 많이 있던 거를 검사를 안 해서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하니까 나타난 거지. 네네. 갑자기 하루에 7, 8천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 있다. 네. 나온 숫자에. 그 지금 이제 아마 3배에서 5배 됐을 거예요. 이제 검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숫자가 5만 명이면 3배면 15만 명이고 15만 명. 5배면 25만 명이 현재 있는 겁니다. 네. 현재.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막 올라간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물론 놀랄 겁니다. 놀라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공포와 아마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방침이 뭐냐면 키트도 물론 없고 하니까 확진자랑 접촉을 했다.
그럼 한국에서는 검사를 다 해줍니다. 전속에서. 네. 네. 근데 미국은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또 바뀔지 몰라도 오늘 현재로서는 안 해줍니다. 네, 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집에 자가격리 하라는 겁니다. 2주간. 네. 그러면 95%는 나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있으라.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는 안 올라갑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숫자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공포를 안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안심시키는.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 자기 확진자 좀 집에 있지만 그렇죠. 안 그러면 돌아다닙니다 분명히. 네. 왜냐하면 이게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해서 무슨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니까 특히 자기는 확진자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돌아다닌다고 해서 강제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자기도 안 하고. 그렇죠. 자가 격리라 하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하고도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도 따라 써야 되고 수건이고 뭐 모두 따라 써야 돼요. 네. 음식도 같이 먹으면 안 돼. 네. 그걸 자가 격리를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한테 전파가 다 네, 되고 뭐 마켓을 간다거나. 계속 가죠. 예.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겁나는 게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어제 신문인데 2달 내에 65만 명 가능. 6월 말쯤 정점. 6월 말에 끝난다는 게 아니고 예, 그때 가장 세계 정점을 찍는다. 그럴 것 같다는 거지. 더 오래 갈 확률도 많은데 운 좋으면 6월 말에 정점 찍으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또 2달, 3달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9월 돼야 좀 잡힐 것 같다. 근데 그건 저절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2m 이상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안 모여야 돼요. 네. 2명, 3명도 제발 모이지 마세요. 아, 나중에 또 결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돼. 하여튼 뭐 사실 마스크를 좀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쓰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게 그렇죠. 지금 마스크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는 써야 되고 걸린 사람은 써야 되고 조금만 이상이 쓴 네, 뭐 열난다든가 쓰셔야죠. 기침한다 쓰고 네네. 의료진 의료진.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이제 뭐 별로 없는 열린 공간은 쓸 필요 없고 뭐 그런 그렇죠. 사실인데 한국 같이 지하철에 뭐 옆에 붙어 이런 상황에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그렇겠죠. 상황 많지 않으니까 네네. 권고하지 않는데 이런 걸 최고로 잘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시나리오고 네네.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지난 토요일 날 나왔던 시나리오입니다. The best case outcome for the coronavirus and the worst scenario가 되는데 네. worst 시나리오는 2.2 million death. 그러니까 미국에서 22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220만 명이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사망자만 사망자만 나올 수도 220만 있다. 명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죽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지만 네. 문제는 모든 병실이 이 환자를 꽉 차다 보면 네네. 아. 실제 다른 아픈 사람들 심장병 환자, 폐병 환자, 천식 환자, 중증 간, 환자들, 예. 모든 다른 중병 환자가 들어갈 병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그런 다른 증상을 갖고 있는 그 분들에게도 사람들이 모조리 위험이군요. 아웃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네. 또 많이 돌아가시게 돼서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미국에서 220만 명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걸리는 사람은 이거 10배가 더 되죠. 그렇군요. 최소한 10배가 아니라 지금 뭐 치사율 지금 치사율이 볼 경우 3, 4% 치니까 네. 30배가 걸린다고 쳐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네. 숫자로 예, 네, 감안해 그럼 본다면 6천만 명이 걸린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것이 이분들 이 말한 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네. 닥터 닐 퍼거슨이라고 역학자, 에피데미올로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전염병 이런 거 거기 연구하는 분인데 네네. 이분이 세계 최고의 한 명입니다. 영국 분인데 닥터 닐 퍼거슨이 이게 한 최고로 그래도 나은 모델이란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봐주면 그 사람이 보는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1.1 million death 110만 명이 돌아가시는 게 그 사람이 본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110만 명이고 아니면 220만 명이 돌아가실 수 있다. 지금 그래 되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분이 네.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와서 또 그런 말 했어요. 예, TV에서. 그러니까 미국인 네, 네. 50% 이상이 감염될 것이라는 그 아니요. 50% 이상 6천만 명이면 6천만 명이 아니죠. 아니 더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미국이 미국 이거 3억이에요. 아, 3억 3억. 3천만이니까 겨우 네. 20% 감염되면 그렇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 한 분이 그랬죠. 운 나쁘면 미국 인구 뭐 세계 인구의 40에서 70% 그러니까 네. 반이 감염될 수 있다. 근데 이분은 봐줘서 20% 감염될 아하. 때 얘기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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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물론
그렇다 다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80%는 mild to moderate, 가볍거나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중증이 아니고 중자가 이제 가운데 조금- 중자 있고 무거울 중자가 있는데 한자로 조금 앓는 중간. 정도.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아유 가벼워 괜찮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볍다는 게 일반 독감에 심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 정세를 말하는 게. 일단 걸리면 굉장히 심한 고생해요. 증상이 오는군요. 걸린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TV라든가 유튜브 말하는데 네, 얼마나 아팠냐. 굉장히 아팠다고요. 자기가 독감을 여러 번 걸려봤지만 제일 심하게 걸린 것보다도 훨씬 아팠고 또 어떤 사람 비유를 들었어요. 마이클 타이슨하고 사회전 권투 경기 한 것만큼 아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괴롭다는 표현이 힘이 하나도 없어 막 쓰러졌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했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간 정도 아팠던 겁니다. 그게 중간 중간 정도. 아, 가벼운 사람은 진짜 뭐 감기처럼 그냥 좀 콧물 뭐 미열 내가 이렇게 기침이라고 기운이 없냐고. 기운이 없고 네. 그렇게 한 뭐 1, 2주 그러다가 나왔다. 이게 아주 가볍게 걸린 거고 네. 네. 중간 걸렸다는 건 아까 말하는 그 심한 정도. 독감을 말한 겁니다. 네. 열도 어떨 땐 그분들 뭐 102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38.5도나 39도 네, 네. 구도. 섭씨.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고생한 사람들. 근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80%입니다. 20%. 그 15%는 입원해서 고생 무지하게 하고 네. 산소 호흡기는 아니더라도 산소 그걸 다는 거예요. 코에다 이렇게 꽂아서 산소를 인공적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가벼운 폐렴에 다 걸린다고요. 폐렴 폐렴에. 때문에. 다 폐렴이에요, 이 사람들이. 폐렴이 숨쉬기가 어려운 숨쉬기 어려워요. 증상이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아하. 상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기도라는 것은 코하고 입하고 네, 요까지 인후까지 인후. 말하는데 네. 그까지 상기도를 부르는데 여기 감염됐을 때는 기침, 뭐 주로 마른 기침이지만 가끔 이제 뭐 가래가 섞인 기침도 할 수 있고 네. 콧물이 날 수 있고 네. 두통이 날 수 있고 인후통 여기 상기도 감염의 정세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한국에서 코로나19라 하는 이 바이러스는 뭐 기관지 타고 내려갑니다. 타고 내려서 폐로 많이 갑니다. 그동안 잘 못 봤던 증상인 거죠? 타고 내려가는 거는요. 물론 다른 아니, 바이러스가 폐렴 때도 예, 있는데 있죠. 이거는 예. 유달리 잘 생긴 거예요. 아하. 다른 네. 일반 바이러스 폐렴보다 네. 한 뭐 5배, 10배로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증을 앓고 나도 폐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폐 섬유가 되죠. 네. 근데 가벼운 폐렴 때는 적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을 지으면 바이러스가 폐로 가지 않습니까? 그 폐에 있는 세포들을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액체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폐포를 물로 채운다고요. 심지어는 아. 그것이 세균성 감염이 된다든가 해서 고름이 됩니다. 그럼 하여튼 폐포에는 산소, 이산탄소로 교환을 시켜야 우리가 숨을 쉰다고. 우리가 네. 한번 네. 할 때마다 산소 들어가고 이산탄소 나간다고. 네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1분에 보통 18번 정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답답해. 여러분 한 숨 한 2, 3분 참으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고통인가요? 그렇죠. 꽉 차니까 아.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집에 자가 격리를 하다가도 어떤 증세가 있을 때는 응급실 가야 되냐. 네. 숨 차면 가야 돼요. 호흡, 호흡이. 네. 가만히 숨이 있는데 찰 숨차다. 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숨차다. 숨 차다. 예, 그러면 응급실 가서 엑스를 꼭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벼운 폐렴으로 나올 때는 입을 시킵니다. 네. 네. 네, 그때 막 아직까지 폐렴이 알 때는 뭐 도로집을 보내겠지만 폐렴이 좀 보이면 입원시키는데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보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에서 10일째 심해지는 게 돼 있습니다. 독감은 보통 나타날 때 걸리면 2, 3일 있다가 갑자기 막 아프게 되는 온몸이 증세 나타납니다. 네네. 막 고열에 갑자기 열나고. 전신 근육통에 두통이 나타나는데 네. 이거는 나타난 커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요. 네. 그리고 결국은 7일째나 되면 이제 독감 증세 나타나면서 점점 더 아파지는데 네. 그때 물론 이제 뭐 타이를 먹고 이제 기다려야 되겠지만 숨이 찰 때는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응급실 가서 검사해야 되는데 너무 숨차다. 그럴 때는 뭐 911 불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하다가 점점 더 악화되면 결국 중환자실 가서 고생을 하는데 중환자실에서는 결국 이제 산소 해주다가 병실에서 산소를 주어요. 병실에서 네, 이렇게 네. 끊고 산소를 줍니다. 코로. 산소 마스크. 주다가 입에 산소 마스크 쓰든가 주다가 안 되면 중환자실 가면 입으로 해서 기관지로 집어넣습니다. 네. 집어넣고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를 하는데 지금 뉴욕에서는 이 벤틸레이터가 수천 개가 지금 필요하다 당장. 너무 그리고 부족하죠. 쿠오모 지주지사가 이걸 빨리 달라, 제발 빨리 달라 하도 지금 없으니까 만드는데 몇 주가 걸린다. 그러니까 몇 주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때문에 지금 야단이고, 지금 대통령이 난 전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회사 GM이나 포드에다 말해서 벤틸레이터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기 네. 때문이다. 네. 지금 자동차 그렇게 회사까지. 네. 옛날에 2차 대전 때는 그 자동차 회사가 폭격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군수산업으로 군산업을 바뀌듯이. 그렇죠. 지금 네. 군산업을 지금 네. 군산업 기가 의료산업으로 바뀌는. 벤틸레이터가 지금 무기란 말이에요. 네. 네네.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돌아가십니다. 네. 숨 못 쉬니까 산소만 안 되니까 그 인공호흡기로 해서 강한 압력으로 네. 기압을 해서 폐를 밀어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산소가 있는 것이 폐 공기가 액체가 차 있더라도 밀어 넣어서 강제로 산소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주는 거군요. 피로 가게 하거든요. 네.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긴급히 필요하다고 어제도 계속 보는데 너무나 눈물겨운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쿠오모 주지사가. 네.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뉴욕이 지금 야단입니다. 뉴욕은 이태리랑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프로 좀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십니다. 네. 네, 이건 뭐 여러분들 아까 다 말한 거고. 네. 자, 토탈 케이스부터 먼저. 네. 지금 오늘 케이스인데. 준비해 오신 그래프를 저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올라가는데 저 원장님 요 앞쪽으로 마이크 네네네. 때 앞으로 네네네. 예. 지금 올라가다가 좀 잡히는 데서 이때만 해도 이제 잡히겠구나 제발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도로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커브가 거의 80도로 올라가는데 네.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그냥 일직선으로 아까 일선 올라가서 말씀하셨던-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40만 명 확진자 나올 겁니다. 제가 제 하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네. 네. 국민들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예,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말은 틀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네, 제가 절대 공포심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잘하면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 있는데 뭐 요것이 이렇게 보기 칸이 없어 그렇지. 실상은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완만하게. 네. 올라가더라도 커브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네.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될 텐데 종이가 좁다 보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실제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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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사망자 숫자도 이렇게 되다가 쭉 지금 80도 각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확진자 우리가 그래프랑 뭐 거의 아무런 대책을 같이 취하지 않고 올라가는군요.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악수 다 하고 파티 다 하고 해변 다 돌아다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100% 확실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서 만나지 말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제발 되겠어요. 이제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는 시니어 분들이 제발 입원 안 하고 네. 오래 사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고통인데 네. 시니어 분들이 갑갑하다고 댁에 계시지 않고 자꾸 만나러 돌아다니고 상조회다 노인회다 무슨 점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갑갑하죠. 분명히 갑갑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네. 근데 우리도 힘들어. 그죠? 다 힘들어. 모든 국민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 잡도 없고 지금 다 모조리 실직할 위기인데 제발 시니어 우리 분들 좀 제발 댁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네.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달, 두 달, 석 달에 잡을 수 있길 바라고 뭐 너무 많아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네. 네. 뭐 집에 계시는 거 힘드시면 그런 생각하면 네. 좋다고 하던데요. 저 우주 비행사 되기 전에 이렇게 집에 자가 격리 같은 그런 경험을 한대요. 몇 주 동안. 시뮬레이션. 네, 네. 왜냐면 네. 우주에 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네. 내가 앞으로 나사 우주 비행사가 됐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지금 격리 연습 중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좋을 것 좋게. 같더라고요. 네. 요거 생각의 이제 요거는 전환. 처음 네. 되게 올랐다가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좋았던 시절 이때 막았으면 그때 막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초기에, 예. 이때 별로 없을 때 또 나라를 격리시킨다 그러면 봉쇄시킨다, 락다운 시킨다 하면 예.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 한국식으로 전수조사했으면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 그 당시에 이미. 네, 이미. 네. 그럼 그때 우리가 설득을 해서 국민들 보고 한 달만 락다운 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싱가포르나 다른 지금 잘된 사례가 많죠. 한국은 뭐 잘된 사례라 그러지만 못 막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나라를. 네. 그것만 네. 아니었으면 그 숫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다른 이유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네. 하여튼 anyway, 그건 저는 의학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커브를 예, 찾느냐. 커브를 만들 수 있는 예. 거는 우리가 선택이 달렸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어떤 어떻게 쪽을 하느냐. 하느냐. 음. 뭐 다 비슷한 그래프라서. 네, 네, 네. 네. 네, 지금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박사님 모시고 네. 코로나19 특별 방송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것도 이 사망자 아까는 저 케이스고 사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 심각한 네네네. 그렇게 그래프만 되면 봐도 아까 많이 심각하네요. 그분이 말한 대로 미국의 사망자만 220만 명. 예, 220만 명.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 일부러 겁주로 그랬겠습니까? 네, 그분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제일 추론이 유명한 되는 거죠. 역학주 네. 한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최악 시나를 말해줘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뭐 공포심을 주시려고 아니, 하시기보다는 절대. 예,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거의 모든 부분들이 일직선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데 네. 그게 네, 이제 네. 완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빨리 좀 정신을 차려야 이제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최선의 저 좋은 시나리오 다 말씀드려죠. 또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 괜히 덜고서 이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또 하면 또 곤란하니까 네. 제가 네.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최악 시나리오는 미국 내 입원 시설이 최소한 중환자 수이 36만 개 이상 필요합니다. 네. 10배가 필요합니다. 아직 한 3만여, 뭐 4만 개 정도밖에 없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뭐 빌딩 몇 개 내부를 병원 뭐 호텔도 중국식으로 바꾸겠다. 개조한다. 네. 뭐 시작해서 뭐, 병원 네. 선도 뭐 학교 사천 기숙사. 병자 온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절대 부족하고 의료 장비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어떤 의사가 CDC 이런 데 전화했어요. 지금 도대체 마스크가 없으니 자기가 이 천을 갖다 이런 천을 잘라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 써야 되겠냐 했더니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마스크가 의료진이 없다. 없으니까 그거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절대 그걸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이게 이 의료진한테 한 대답이 됩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된다고. 아니 실제로 그- 어떤 간호사 아니 난 이 미국이란 게 스카프로 맞아. 예, 스카프로 스카프, 예, 쓴다. 그 뭐 얘기를 그런 들었어요. 많고. 아니 그거 다 거기에 나온 다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제3세계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빨리 전시 동원령을 지금 시작했는지 했다는데 그 하루에 뭐 100만 장 뭐 더만 한국도 100만 장 이상 만들거든요 한국에 네네. 매일 그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이해가 안 되면 솔직히 예, 지금 방송하는 오늘 날짜를 뭐 상황을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개선됐기를 바라고 네. 의료진 보호 장비가 부족해요. 의료진들이 내가 지금 사지에 몰리는 것 같다고 글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눈앞에 보는데 네. 이건 뭐 이렇게 우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병실 꽉 찼죠 병동에는. 그렇죠. 그 뭐 아무리 방호복 우주복처럼 하고 있다 해도 위험한 판인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그래서 그래서는 어떤 안 걸 되는데. 보니까 네. 윌을 쓰고 했답니다. 네. 윌 뭔지 아시죠? 네. 유언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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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쓰고 유언장. 진료한다. 이게 무슨 지금 군인들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쓰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일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최악의 경우에 220만 명 감염 최소 1%만 사망해도 2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뭐 아까 이제 그분은 220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게 네. 이제 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네. 어떻게 되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방을 해야죠, 어쨌든. 예. 우리가 예방을 잘했다 하자고요. 예방을 어떻게 잘하는가 좀 이따 말하고 예방을 잘했을 때 그러면 최선의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 자 우리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격리를 철두철미한다고 칩시다. 한꺼번에 다 같이 똑같이 전 예. 국민이 다 했어. 네. 한 1%도 빠짐없이 우리가 뭐 다 했어요. 다 사회적 격리. 자 우리가 지금 한 안적 2m 되죠? 예, 다입니다. 갔죠. 좀 뒤로 조금 앉겠습니다. 더 뒤로. 네. 2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에 만약하시기 네, 때문에 네. 절대 2m 이상 떨어지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럴 때 전 사실 마스크를 써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 마스크를 써도 말이 돼. 그럴 때 앉아서 해야 된다면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또 이 말 하면 마스크 동의 날까 싶어서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뭐 일단 가이드라인은 일반인 쓸 필요 없다. 이제 그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밀집하게 앉아 있을 때는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가 음. 말씀드릴 게 이 정도입니다. 현재로서. 네. 네, 네. 그리고 네. 손 씻는 거 손 씻는 거.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손 씻는 게 귀찮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금 원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적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 원수죠. 우리의 원수 지금 우리의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는 것, 새 고생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게 다 공격받은 죽여야 거죠. 네.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비누로 씻는 거예요. 비누에 30초 더운 물이든 제일 좋은데 안 되면 뭐 찬물도 씻으면 됩니다. 한국에는 30초, 미국에는 20초 이상 그렇게 말합니다. 꼭 세심하게 손등, 손살 다 씻으면 바이러스는 99.9% 죽습니다. 네. 다 네. 씻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 이건 그냥 방어를 생각하지 마세요. 방어를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 공격. 공격이 재밌어요. 사실.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바이러스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공격.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별로 없습니다. 거의. 어딨냐? 자기 손, 다른 사람들 몸에 있습니다. 몸 안, 손 여기 다 있다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건 이걸 손을 씻는 거. 하다못해 세정제. 제가 세정제를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 가지고서 저는 1시간마다 거의 합니다. 뭐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선생님. 환자들 보고 만난 사람도 많다 예,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수시로 손 세정제도 다 그랬더니 손이 튼다 갈라진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다 하고 나서 말린 다음에 핸드로션 좀 발라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모이스처라이저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 앞에 있는 기구라든가 뭐 부엌이 있든지 뭐 책상, 전화기 바이러스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코올 세정제로 닦으세요. 알코올 세정제. 그거 좋습니다. 뭐 락스로 닦아야 돼. 락스는 하고 나서 이 공기를 냄새가. 피해야 네, 돼요. 알코올은 한 몇 예. 퍼센트 정도 70% 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닦는 건 70%면 돼요. 네, 네. 그 러빙 알코올은 70%거든요. 네. 그건 아직도 구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예, 그거는 뭐 믹스할 필요 없어. 그냥 70% 그거를 바로. 예, 뭐 티슈라든가 뭐 페이퍼 타월에 묻혀서 쫙 닦으시면 돼요. 그럼 말리시면 돼요. 그러면 99% 죽습니다. 네. 그 세정제는 60% 이상이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것이 제일 좋은 바이러스 때는 공격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뿌리는 게 있는데 에어로졸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갑자기 바이러스 죽이는 에어로졸이요. 그, 네, 뿌리는 거. 그 락스가 저희도 아니고 있고. 갑자기 네, 내가 네, 네. 여기도 있어요. 뭐 세정제 디스인펙턴 스프레이라는 네, 게 스프레이 있나요? 네. 많아요 상표가. 네네. 그런 거를 가끔씩 뿌려주고 그럴 때는 나오면 안 되게 문을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아까 저기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도납 있죠 도납. 네. 여는 또 손잡이. 네, 손잡이 문고리. 각종 문고리 손잡이도 하루에 2-3번씩 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살 수 있는 때는 모조리 뿌려서 환경을 없애는 막으면 됩니다. 생존 환경을 없애버려야 네. 되는군요. 그리고 원장님 이렇게 뭐 라텍스 장갑 같은 거 끼고 뭐 이렇게 그거 예, 좋죠. 네, 그것도- 가능하면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고 장갑을 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 악수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악수는 절대 하지 안 마세요. 하고 본인 얼굴 만지는 것도 절대 줄어들 수 만지지 줄어들고. 마세요. 예, 자기 얼굴 만지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전에 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알면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오늘 특별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원장님 나오셔서 지금 코로나19 특별 기획 방송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뭐 다들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뭐 예방책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제가- 하다가 저희가 이제 네. 예, 중간에 그리고 바이러스 그 예방 겸 바이러스를 포위 선멸한 전략입니다. 그게. 그렇죠. 네. 바이러스를 우리 지금 전 인류가 합쳐서 소탕 작전을 소탕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전멸을 한다 어떻게 이걸 전멸시킬 수 있다만 생각하지만 바이러스 특징은 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전파를 못 시키면 바이러스는 없어집니다. 네.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들어왔단 말이야. 어제 뭐 김 누구에게 들어왔어. 네, 하여튼 네. 김 씨가 또 그런 거니까 하여튼 누구에게 들어왔다 네, 네, 칩시다. 네. 어떤 누구에게 들어왔는데 바이러스 들어왔어요. 이게 하여튼 코로나19가 들어왔다고. 네. 그러면 95, 97%는 사람이 이기죠.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네. 이제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바이러스는 죽었죠. 네. 불행히도 바이러스 이겼다 칩시다. 그럼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이러스 지나 죽어요 같이. 그쵸.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 안에밖에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이러스 죽습니다. 네. 거기다 완전 불태워서 없애니까 화장해서
바로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 그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딴 데로 전파를 시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복기에 전파를 시키려고 애를 쓰지. 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막았어. 그러니까 걸린 사람 할 수 없다 치는데 안 걸린 사람이 전부 다 자기한테 안 걸 다 막았다고요. 다 그냥 방패를 가지고 전부 다 못 들어오면 네. 그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전멸됩니다. 네. 네. 사람이 이기든 이것이 바이러스가 이기든 우리가 없어진다. 포위 선멸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멀리 두라, 손을 씻으라, 외출 네. 금지해라. 하라.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사회적 격리다, 지금 도시 락다운, 국가 락다운 시키는 건데 네.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잡힐 거. 이렇게 올라가는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잡힐라 완만해지죠. 하는데 2주 있다 도로 풀면 도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공인들이 로비를 했다 그래요. 우리 대통령에게 어제 들으니까 로비를 많이 해서 이 국가 경제가 이러면 결단 나니까 제발 좀 풀고 좀 사회적 격리를 하자고 계몽을 하면 하여튼 사회적- 나라도 살려야 되니까 네네.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렵죠.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해 네. 충분히 하고. 네. 근데 이제 진짜 저도 어떤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롱텀하게 보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잡힐 때 계속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잡으려면 너무 힘들고 그때는 그렇죠. 분명히 또 올라가면 다시 또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또 다시 국가를 락다운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상황은 3배, 4배 악화됐을 겁니다. 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암 환자가 왔어요. 네. 자, 2기란 말이에요. 네.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자, 위암 2기라 칩시다. 그럼 수술하면 산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이기면. 네? 그 수술을 하고 자, 배를 열었더니 보니까 여기 임파절도 좀 약간 퍼지고 수술하면 되는데 수술 시간이 3시간이 걸린다니까. 지금 바쁜데 지금 수술 1시간 반만 해서 좀 돈 벌러 가야 대충- 되니까. 네. 만만히 끝내자. 네. 네. 돈 벌어야 돼. 다른 이유가 있다 칩시다. 네. 뭐 급한 네. 게 있다. 네. 지금 다른 또 급한 환자가 돼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니까 일단 이분 그냥 한 3분의 2만 좀 반만 드러내고 또 닫고. 그 사람 또 살리고 음. 돌아와서 또 한번 한 보자. 달 있다 다시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사이 암이 적절한 덮어지죠. 비유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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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 게 거의 틀림없는 비유입니다. 그러네. 네. 네, 제가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어제 밤 10시에 갑자기 딱 이 비유가 생각나는데 아주 제가 정확한 비유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대통령 입장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 말 다 들어야 되고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것도 그쵸, 분명한 중요한 사실이고 네. 근데 이분들 도로 풀고 제발 사회적 격리를 하라. 사람이 안 듣습니다. 특히 젊은 분은 안 듣습니다. 젊은 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건 다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네. 나는 걸려도 괜찮다는데 내가 지금 잡도 없고 지금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분이 많고 네. 또 그분들 중에는 좀 아직까지 철이 덜 된 분들은 밤에 따로 모여서 파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 나라가 잘못되면 그분들 자체가 더 잘못되고 자업이 더 없어집니다. 절대 안 되고 연세 드신 분은 우리가 이렇게 전 국민이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나온 광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그냥 공익 광고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그 서울 메디컬 그룹은 공익 광고를 공익 하고 광고 계십니다. 네. 먼저 이거 보시면 제가 나왔고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SMG 서울 메디컬 그룹 TV 좀 긴데 그냥 SMG 영어로 쓰고 서울 메디컬 그룹 중간에 보면 그냥 뜹니다. 제 사진 뜨니까 서울 메디컬 그룹만 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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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요. 한글로 SMG만 하면 다른 미국도 그룹이 많아. 뭔가 S 약자로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 메디컬 서울 그룹 TV를 넣어야 돼요. 네. 네. 그러시면 이제 제가 나오고 그동안 한 게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는데 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건 뭐냐?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집안에 계셔야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절대 안전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99.9% 안전합니다. 네. 예, 바이러스가 절대 여러분 댁으로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방문자가 있으면 쳐들어온 거예요. 네. 제가 말한 건 방문자가 없이 문을 다 걸어 닫았다. 그러면은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나가신다면 네. 자, 나이별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한국 사람들 19라 그래야 또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서 두 개를 섞어 말했습니다. 네. 그냥 이 코로나, 영어로는 코로나 코비드-19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네. 2019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9에서 2019. 따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9라 부르는 것을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 한국도 부르는데 사망자를 보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0세부터 49세까지는 40세까지 0.2%고 그 다음 40세부터는 0.49세까지 0.4%예요. 네. 낮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망자 그렇다고 고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말한 대로 고생 많이 합니다. 걸리면. 굉장히 고생하니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50세부터는 1.3% 올라갑니다. 59세까지. 그런데 환갑이 지나서 69세까지는 3.6% 됩니다. 그리고 70세부터 79세는 2배 이상 뛰어서 8%가 되고 아하. 80 이상 많지 않습니까 요새? 네. 80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그렇죠. 네, 90세 이상도 많은데 15%인데 여기서 잘 봐야 되겠어요. 기저질환이 있으면 20%, 기저질환이 없으면 한 12%입니다. 그러니까 네. 80세 네.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진짜 조심하셔야 평균이 돼요. 15%라는 얘기지. 네. 기저질환이 있으면 그 대부분 기저는 있어요. 기저질환이라는 걸 한 번만 더 말씀해 더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네. 제일 위험한 건 심장병입니다. 심장병 갖고 심장에 계신 계신 문제 네. 있는 분.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심장병이 됐냐? 대부분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근데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다 기저질환이에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네네. 거기다가 심장병까지 있으면 세 개가 가진 거라 된다고. 아하. 거기서 담배를 많이 경력이 있으면 또 위험하고. 네. 그 만성 폐질환, COPD라 부르는 만성 폐질환이라든가 만성 천식도 굉장히 위험하고. 네. 안 그래도 숨찬데 이 걸리버스 얼마나 숨차겠는가. 그렇죠. 그러겠네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또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네. 다 위험합니다. 암 환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예, 그래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또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약, 면역 저하제를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다 위험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정말 걸리면 안 된다고 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면역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하여간 시니어 분들이 집에 다 있다 칩시다. 시니어 분들 안 나왔어. 네. 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양로보건센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또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네. 가능하면 이 격리가 이게 풀린다 하더라도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다 당분간은 모이면 모이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네네. 참 감사하고 진짜 존경합니다. 근데 네. 요거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부탁드리고 네. 모이면 하여튼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네. 예, 거기서 운동도 하고 식사도 드리고 좋은 일만 하시지만 하여튼 그런 노인 아파트 다 거기 계시는 것도 노인 아파트에 모임이 많거든요. 네. 그것도 모이지 말았어요. 그냥 전화로 하세요. 부탁인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여름철 날씨가 되면 바이러스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예, 뭐 싱가포르 같은 데도 있고 아프리카 있는데 숫자는 훨씬 작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추울 때 네. 액티비티 활발하군요. 올라가고 네. 예, 활발하고 더워지면 줄어들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 되게 잡아야 돼요. 그 고비를 그때까지 못 잡으면 가을이 되면서 바이러스 올라옵니다. 도로 창고라는군요. 그러니까 아하. 절호의 기회가 온다고 이제 점점 오고 있는데 그때까지 다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바이러스 약이 코로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 때.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말라리아 네네네. 약을 뭐 예, 쓰면 치료, 되겠다 예.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이제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뉴욕에서 네. 뉴욕에서요.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 하이드록시 클로로콰인 네네네. 또는 그게 없으면 클로로콰인, 하이드록시 클로로콰인 좀 더 효과 있는 거 돼 있습니다. 둘 다 네. 사촌약인데요. 네. 네네. 하여튼 하이드록시 클로로콰인하고 또 항생제인 에지스트로마이신, 여러분이 이제 지스트로맥스 또는 지팩이라 부르는 그 약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썼더니 2일째부터 효과가 호전되기 시작해서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자가. 5일째, 6일째 됐더니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다 되면 너무나 좋은 고무적인 시나리오인데 근데 아직 그게 불과 이게 30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탈락이 되고 실제 끝날 때까지 연구에 참가한 사람은 20명입니다. 네. 네네네. 그러니까 20명으로 친다면 100% 좋은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20명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쓴 의사도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는 자기 결론을 낼 수 없고. 너무 표본적인. 예,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anecdotal experience라 부른다니까. 네. 네네. 그런데 이걸로 해서 많은 대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 결론이 나면 환자들을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오늘 가장 희망적인 뉴스인데요. 저도요. 네. 네. 그렇게 이 비슷한 연구가 중국에서 하고 있고 네.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거기서 벌써 한 게 4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이제 4주씩 됐으니까. 결과가 예. 그거 말고도 또 다른 3가지 후보군이 있어요. 뭐 칼레트라, 뭐 에비간, 뭐 또 예. 기존에 다 나와 네. 있고 그게 기존에 나와 있라는 의미는 FDA나 이런 데로부터 네. 인체에 그렇게 그렇죠. 유해하지 않다라는 게 그렇죠.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뭐 란데시페라는 약도 있어요. 부작용이 있겠죠. 에볼라 치료제인데 다 좋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된 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미국 연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 연구 있다 해도 네. 그러려면 또 3세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4가지 후보군 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실험이 다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하는 게 처음으로 시작한 게 오늘부터 뉴욕에서 하이드록시 클로로콰인 하고 또 에지스트로마이신 네. 2가지를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얼마나 없을 것인가. 사실은 이 방금 말한 하이드록시 클로로콰인이나 클로로콰인은 말라리아 약으로도 쓰고 류마티스 관절염 약, 네. 루퍼스 약으로 써본 약입니다. 이민 억제제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쓰면은 몸에 이 바이러스가 자라나는데 이제 징크가 필요합니다. 약간 징크. 징크. 아연. 아연이요. 네. 네. 그것이 필요한데 아연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잘 못 들어가요. 그냥은. 근데 하이드로시 클로로카인 쓰면 같이 아연이 세포 안에 잘 들어가서 이 아연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가설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게 되면 좋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 난 네. 저도 정말 이것이 근데 나오는데 4주 걸린다고 합니다. 4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실험. 왜냐하면 대규모로 써야 돼요. 한 번 더 썼다가 중간에 했더니 부작용이 있어서 안 이래 되면 또 그 문제가 있다. 사회적인 혼란을 더 초래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중을 조금 기해야죠. 좀 기다리더라도 확실한 결론 날 때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네. 우리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소셜 디스턴싱. 자기를 지키세요. 네. 자기를 지킬 사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특히 시니어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제가 부탁인데 네. 자기 가족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랑 자기 아들, 딸, 뭐 네? 어머니 아버지 잘 며느리, 계신가 손자, 손녀. 방문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신문에 그래가지고 걸렸다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아. 네, 다 걸린 게 시니어들이 걸린 게 반수 이상은 자기 가족한테 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지금 안부 전화를 하지 안부라고 찾아가지 마시고 만나지 마십시오. 예, 만나서 그냥 손 씻고 악수하면 되지 않나. 그것도 안 하기 낫습니다. 네.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개 당근 잘 따르면 잘하면 요번 여름에 7월 8월에 네. 거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그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걸 하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제가 이걸 사실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커브가 중간에 이제 여기 커브가 2개 있고 미국 의료 시스템에 있습니다. 병상 숫자 커피에서 최고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안으로 잡아야 된다 이게요. 아, 이걸 병상수. 넘게 되면 네. 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입원을 못해요. 아무리 자기 심해도 병상이 그렇죠. 없어. 병상이 없으니까. 없죠. 중환자실 특기 없죠. 살려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못합니다. 왜? 이미 입원되어 있는 환자를 꺼집어내고 자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진짜 자기 집에서 고통 속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다 지켜야 되고 병상 숫자도 올려야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는 이것이 필라델피아 케이스, 세인트루이스 케이스라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것이 옛날 1918년 신종 플루 때 네. 두 도시에서 필라델피아에서는 놔뒀습니다. 놔뒀더니 이렇게 쫙 올라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 돌아왔었는데 세인트루이스는 집에 자가 격리 다 시키고 지금처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됐단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싹 이게 잡혔어. 완만하게 정체되고, 곡선이 끊겼군요. 예. 예. 네. 그럴 때 또 어떤 분이 질문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요건 알겠는데 요거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안 되고 왜 이게 빨리 끝났죠? 그래서 그 좋은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많이 걸리다 보면 그 커뮤니티에서 60% 70%가 걸리면 사회적 집단 면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한테 항체 생기잖아요. 네. 그럼 항체 생긴 사람이 많아. 그럼 바이러스가 갈라 해도 면역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악수를 해도 잘 전파 안 되는 거예요. 걸렸던 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 면역,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60, 70%가 면역성, 이뮤니티가 생길
면역체계 갖출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중, 3중, 4중으로 바이러스를 막아서 포위 선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네네. 네. 자, 오늘도 또 1시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 중요한 시간을 마련해서 네네. 제가 서울 메디컬 그룹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서울 네. 메디컬 그룹의 차민영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시간 되면 자주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2주나 3주 있다가 또 네.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제 작별 인사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이 상황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뉴스만 여러분들 믿으시고요. 네네. 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예, 저희 좋겠습니다. 오늘 차민영 박사님과 한 내용은 한국 TV에서도 또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네. 서울 메디컬 그룹 TV 유튜브에서도 좋은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진행의 선우 이용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